이런 토론에서 보기 쉽지 않은 굉장히 직설적인 모든 반응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이 더 기대가 됩니다. 대사님도 모든 발언을 통해 말씀하셨듯이 중국은 완벽하지 않다.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다. 그래서 선의의 비판과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한 질문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첫 질문은 강민희 의원께서 이번 20차 전당대회에 관련한 주요 결정들과 그게 중국의 주요 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번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마르크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 또 첨단 기술 등의 잔입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개혁 개방에서 후퇴하고 국유 기업 중심 정책을 취하면서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많은 이들이 우려합니다. 실제로 금융시장에서 위안화 약세나 홍콩 증시 급락 등 소위 차이나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대사님께서는 이런 경제적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중국 공산당이 24강 대회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처음 시작할 때 한 몇십 년 거의는 1차 당대회가 21명, 56명을 대표해서 시작했습니다. 매일 훈련됐습니다. 이렇게 그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분을 정수했고 우여곡절해서 그래서 이렇게 그 중국을 발전시켜 놓고 100년 전에 중국을 무슨 모습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당당한 제2의 경제체, 세계의 경제체로 지금 구상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하나 유교 없이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 국민들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마크스주의의 중국화를 하자 하는 것은 그것도 10,000년 통해서 우리는 이거 남은 나라는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10,000년 통해서 느끼는 겁니다. 처음에는 시작할 때도 이거 만주주의, 내면주의 뭐 해서 했는데 많이 실패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화해서 중국화해서 농촌을 시작해서 그 도시를 포위해서 나라를 전체했습니다. 또 등소평등지해서 이 중국화해야 그래서 중국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시진핑 주석에서는 계속 중국화해서 현실을 잘 결합해서 현실을 잘 인정해서 중국식 현대화를 하자 하는 것입니다. 중국식 현대화, 아까도 조금 말씀 올렸지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중국식 현대화. 그래서 중국 14억 인구는 현대화. 중국이 14억 인구는 다 고고로하게 현대화. 또 조금 더 가치 있는 잘 먹고 잘 사는 현대화. 또 그 물질 문명, 정신 문명을 결합하는 현대화. 또 그 인과 자연을 잘 조화로운 현대화.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경제는 계속 보다 개혁 개방을 해서 개방해야 지금 다 오시지 않아요. 지금 개방되기 때문에 투자는 오고 우리도 나가고 이렇게 그 인류 문명 공동체도 만들고 중국도 그것을 일을 얻어서 관광하게 됐습니다. 이건 개혁 개방은 중국이 걸어가야 할 절대로 후퇴하지 않을 그런 중요한 조치입니다.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번에 시진핑 주석께서 당 대회 보고에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우리는 지금도 잘 공부하고 그렇게 관찰하고 우리로서 그렇게 지금 펼쳐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물론 아까는 내가 그랬습니다. 일부 나라들은 중국이 부강하는 것이 좋게 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중국은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는 더 잘 먹고 잘 살게 또 좋은 성과 좀 북강한 나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것인데 우리는 또 한국 분들 많이 좀 이해해 주시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회는 커질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고 시 주석의 측근들로 중국 차기 최고 지도부가 구성되었습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에 최고 지도자 한 명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체제를 피하려고 노력해왔는데 이제는 집중 통일 영도라고 하는 사실상의 1인 지배 체제가 되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대사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국은 작년에 9기 6차 전업이 했습니다. 당의 9기 6차 전업회의. 거기서 결정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핵심을 정해놨습니다. 두 개의 핵심. 하나는 시진핑 주석은 우리 당의 핵심. 또 하나는 강종환의 신주 핵심으로 하는 강종환의 모든 일을 챙기다 하는 그런 결론이 했습니다. 그것을 중국 국민들은 우리 당의 룰이 있습니다. 중국 당은 1,600만 명이 있습니다. 그 룰을 따라서 한 것인데 그 한국이 당이 지금 중요한 당은 지금 2개 있습니다. 당 이외에는 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룰도 있잖아요. 완전히 룰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또 다른 분들은 많이 좀 이해해서 같이 좀 좋게 해주시고 해주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완전히 룰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룰이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한국 국민회의도 룰 바꿔가지고 당규 바꿔가지고 비대위 출마하시잖아요. 한 번도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오케이 했습니다. 전 지금서 되시고 룰에 따라서 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께서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 방안을 포기할 수 없고 대만 문제의 해결은 중국인 자신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만에서 무력 통일이 추진된다면 동북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에 중국 자신만의 일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실제로 대만에 대해서 무력, 즉 전쟁의 방식으로 불사하겠다는 뜻인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대만 문제는 중국 국내 전쟁 때문에 해외 측은 국내 전쟁 상하잖아요. 국민은 측은 내력을 지금 됐고 해외에서 대만은 도망갔습니다. 이거 하나의 중국입니다. 그래도 하나의 중국입니다. 지금도 유엔에서도 오는 세계 모든 나라들로 하나의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러니까 유엔은 우리하고 수교하면 대만하고 단교 아니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키고 있습니다. 단교 아니면 수교 안 됩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해야 수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나라들은 해서 그분들은 대만하고 수교하고 있으면 중국은 수교 안 해도 돼요.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조그만 근데 절대 다수 격이 있고 힘이 있는 나라는 다 중국하고 수교됐습니다. 이거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부동 합니다. 그럼 우리는 대만 독립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만이 미래 어떻게 돼야 하는지는 전체의 국민들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국민은 14억 인구를 결정한 것입니다. 2,300만 명이 해서 결정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마찬가지로 미국도 마찬가지로
제대로는 독립하면 인정해주겠습니까? 그 하와이는 독립하면 인정해주겠습니까? 할수 없는 이게 인정해주겠습니까? 절대로 대만 독립을 인정 안 합니다. 그러나 무료이라는 것은 누가 무료하고 싶습니까? 같은 피를 내려온 민족인데, 같은 민족인데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평화를 통해서 통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평화를 통해서 통일은 안 되더라도 당분간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그렇게는 우리는 고입 같은 인식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하고 국민당 사이에 해서 1952년 공동 인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의 중국을 견지합니다. 그러면 대만도 중국이고 중국도 중국이고 그러나 임시적으로는 통일 안 하지만 그거 지향적으로 간다. 그렇게 인정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지금 민진당 지금 민진당 집권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것을 인정 안 하고 독립하자고 하나하나씩 지금 하고 있고 또 외부 세력도 지금 개입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부 세력. 그러면 중국은 우리 힘이 몰아서 마지막 수단으로 우리 계속 노력하지만 그러나 독립하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또 외부 세력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개입해서 독립한다 그러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페르시는 미국에 대만에 가지 마라. 6개월 동안 이야기했어요. 올해부터 가지 마. 안 가면 좋겠습니다. 가면 필요하다. 우리 한번 갔다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안 가고 오히려 또 갔습니다. 지금 좀 긴장 상태를 초래했는데 그 안 가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많이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는 싸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립세력을 고쳐가는 일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사회 무료를 전혀 안 한다 그렇게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부 세력의 개입에 대해서 반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많이 이해해 줬으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제주도와의 비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후진타오 전 주석이 당대회 폐막식 도중 중간에 퇴장했습니다. 현장에서 취재진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후 전 주석이 원치 않다가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추측이 분분한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왜곡으로 나이가 계셔서 휴양 중인데 계속 당대를 주려하니까 좀 참가했으면 당연히 본인이 그러셔서 조금 해서 불편하시니까 힘들잖아요. 나이가 많이 되시면 잠깐 나가셔서 쉬시는데 그 왜 그렇게 보러 하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아주 정상적인 것인데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번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식 현대화를 새로운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중국의 언론 자유에 대한 통제나 검열이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재교육시설, 홍콩 국가보안법 등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매우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식 현대화가 세계의 보편적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다른 나라 현대화하고 비슷한 점도 있고 그 차이점이 더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화는 중국은 땅이 크니까 14억 인구의 현대화, 공동부여의 현대화, 물질문명, 정신문명의 현대화, 그 다음에 인과 자연이 조화로운 현대화, 그리고 또 평화로운 현대화, 남을 그 침략해서 하는 현대화 안 합니다. 그리고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에만 지금 맞는 것인데 다른 나라에서 이건 괜찮다. 그걸 보면 나도 배우고 싶다. 그러면 중국은 기꺼이 우리는 이렇게 가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그 경험을 해서 자기가 알아서 한 거고 우리는 절대로 수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최고이다 이렇게 하라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중국에 맞기 때문에 중국 국민들을 좋아하면 되는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또 그 언론이라든가 언론이 자유를 줬습니다. 또 신疆 문제도 이야기했고 또 그 홍콩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어느 나라들은 중국을 견디기 위해서 그 기관을 흔들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疆은 뭡니까? 신疆 문제는 5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테러는 얼마나 많습니까? 테러들이. 사람들 다 읽으면 폭력하고 사람 죽이고 그렇게 하는데 테러를 테러를 반격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신장은 아주 지금 안정되어 있고 발전되며 아주 지금 사람들 너무 좋았습니다. 신장을 하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신장에 가면 원래는 강남 상관들이 감춘하이라고 하지만 신장 너무너무 좋아서 저도 많이 가고 싶은데 여러분들 한번 가보시면